백두대간 서남쪽에 자리한 강원도 원주. 산이 깊어 이렇다 할 먹을거리가 없을 듯하지만 알고 보면 개성 강한 토착 음식들의 고장이라는데, 몸이 허할 때 한 그릇 먹고 나면 온몸에 기운이 펄펄 솟는 추어탕과 강원도 특유의 투박한 맛을 진하게 살린 순도 100% 메밀 막국수. 여기에 보는 재미와 전통의 이야기를 담은 원주의 절기 음식까지. 하나의 땅에 뿌리 내렸지만 맛도 특색도 다채로운 강원도 원주의 밥상을 들여다보자. 강원도에서 가장 도시적인 면모를 뽐내는 고장 원주. 인구수가 가장 많고 접근성 역시 양호하기 때문에 도의 구심점이 되어온 고장이다. 오가는 사람은 많지만 먹을거리가 풍성하지 않은 이곳에 전통의 맛을 뿌리내린 사람이 있다. 바로 원주식 추어탕의 살아있는 역사, 김복순 할머니다. 내가 처음에 20살에 시집을 왔는데 9월 달에 시집을 왔는데 10월 달에 막 얼음 착 얼기 시작할 때, 그때 신랑이 옛날 깡통 있지, 미군 부대 깡통, 그걸 철사를 매가 나보고 미꾸라지 잡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신랑은 쌉 들고 나는 깡통 들고, 그래가 미꾸라지 잡으러 여기서 좀 시골로 갔어. 가가 잡아다가 그때야 뭐 양념도 없지, 10월 달에 이렇게 파마 숭숭 썰어 넣고 끓이라 그러더라고. 그래 밀가루 무채가 볼볼 그냥 꼬창 풀고 볼고 길에 끓여가 좀 맛있어. 금방 자연산 잡아가 볼볼 끓여 놓으면 이제 낮에 아침 오전에 가가 고기 잡아오고 오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밥보다 그때는 술안주로 해가 많이 팔았지. 옛날부터 유난히 도랑과 저수지가 많았던 원주에서는 자연산 미꾸라지야말로 최고의 먹을거리. 가난했던 시절 허기진 배를 채우고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최고의 보양식이라는데, 유난히 맛있기로 소문난 원주식 추어탕의 비밀은 바로 김복순 할머니네 장맛이다. 이건 추어탕 끓이는 장, 추어탕만 끓여. 여긴 찌개장. 일반 고창하고는 다른 점이 메주가 한 2배 이상 더 들어가고, 좀 짜게 담그지. 소금을 좀 많이 넣고. 장이 싱거우면 국이 텁텁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직접 담근 장을 장독대에 두고 10년 이상 숙성시킨다는 할머니. 치악산의 전기와 햇빛을 받으며 세월을 견딘 장은 더욱 깊은 맛을 낸다. 진짜 맛있다. 장이 이제 딱 볼 때 다 숙성되면은 깜짝머리하면서 위에 꼼파기가 피면 안 돼. 짜글짜글하게 아주 쪼글쪼글하게 말라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면 위에 지가 소금이 막 올라와가지고 소금이 그냥 싹 아주 쪼글쪼글하면서 돼가 있어요. 그런 장은 속에도 맛있고, 예를 들어가 밑에 비 올 때 못 닦고 해가 비로 맞추고 그러면 가상살이 꼼팍 피잖아요. 꼼팍 핀 장은 아마도 그 장보다 맛이 조금 떨어져. 그래 될 수 있는데 비로 맞추지 말아야 돼. 오랜 세월 눈비를 피해가며 정성으로 빚은 장은 추어탕의 기본. 이제 미꾸라지와 함께 끓이는 일만 남았다. 김복순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 이곳에서 할머니는 40년을 하루같이 미꾸라지와 부대끼며 추어탕을 끓여왔다는데, 장만만큼 고집스럽게 지켜온 것이 있다면 바로 미꾸라지의 신선도다.
미꾸라지도 이제 좋은 사료미개가 잘 키우고 살 통통한 거는 좋아요. 맛도 좋고,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그냥 거기서 중국에서 잡아가 자연산을 나온다랬는데 그런 거 살아있는 거 이런 거는 추어탕 끓이면 맛이 안 나요. 그런 거는. 강 하류처럼 물의 흐름이 느리거나 저수지, 논바닥 등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사는 미꾸라지는 상급수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단백질과 비타민 역시 풍부해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고급 영양식이다. 통째로 먹을 때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선 나름의 요리법이 필요한 법. 먼저 소금으로 해감을 토해내도록 한 후 깨끗이 헹궈 산채로 푹 삶아낸다. 푹 삶아낸 미꾸라지는 뼈까지 곱게 갈아내는데 손 대신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 빼곤 전부 옛날식 그대로다. 아이고 편하고 말고 옛날에도 더울 때 이거를 믹서기에다 갈아가 소쿠리에다 칠려면 땀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 좋은 길도 있는데 몰라가지고 고생했지. 이제 미꾸라지를 갈아 걸쭉해진 육수에 양념을 할 차례. 미리 담가두었던 장을 적당량 덜어 넣고 다른 지방과는 달리 고춧가루를 풀어 매콤 칼칼한 맛을 살리는데 골고루 섞이면 다시 일정 비율의 물을 넣어 짜지 않도록 간을 맞춘다. 네, 이거 비율이 제일 그리고 간도 딱 맞아야 되고 뭐 백사람 입에 징겁도 짜도 안 하게 딱 맞아요. 아주 짜게 먹는 사람은 징겁다고 이제 그거는 뭐 1년에 한두 사람 특별한 사람 아주 짜든가 안 그러면 맨탕 먹는 사람 미리 말을 해야지 맹걸 해달라고. 누가 먹어도 간을 탓하지 않을 만큼 황금 비율을 자랑하는 육수다. 간 맞아. 딱 맞아. 고소하게 맛있다. 맛있다. 다음은 부추와 파, 버섯, 미나리, 감자 등 다양한 야채를 수북이 썰어 넣고 미리 만들어둔 육수를 담아 무쇠솥에 끓여내는 일만 남았다. 옛날에는 고사리 넣고 토란도 넣고 이랬는데 손님들이 고사리 같은 것도 막 건져내고 토란은 또 여기 뭐 지피 들어갔다라고 막 그래서 가지고 그거 안 넣고 지금은 뭐 추어탕도 웰빙식으로 뭔가는 건강에 좋은 것만 넣으면 좋지. 고추장의 칼칼한 맛으로 승부하는 원주식 추어탕. 얼핏 매운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산초가루를 곁들이지 않아도 국물 자체가 얼큰해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다. 갖가지 야채들이 미꾸라지의 느끼함과 잡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먹기에도 부담이 없다. 기운이 없고 보양식이 필요할 때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추어탕 한 그릇. 40년 세월의 전통만큼 깊고 진한 맛이야말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이유가 아닐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맛은 별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맛이니까요. 이 옛날에 이 집 주인이 남자가 아저씨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옛날에 제가 직접 잡았어. 여기서 시작한 거야 이게 추어탕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잘 되거든. 또 이 아주머니가 양념을 잘하고 그 맛이지. 저는 양념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이게 맛이지 다른 건 없어.
강원도 전 지역에서 맛볼 수 있지만 원주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음식도 있다. 바로 100% 메밀만 사용해 그 향과 식감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막국수다. 주인장의 고집으로 매일 아침 그날 사용할 만큼의 메밀만 제분기에 넣어 직접 갈아 쓴다는 한 막국수집. 메밀의 겉껍질을 벗겨내는 동안 가게 안에 고소한 향이 가득 번진다. 재분을 해서 그날 쓸 메밀은 그날 재분해서 막국수를 하면 막국수가 메밀 맛이나 메밀 향이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국수와 부침, 차 등으로 즐겨 먹는 메밀은 삼각형 모양으로 모서리는 뾰족하되 삼각뿔을 이루는 강면은 오목하게 들어간 것이 좋다. 국수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처럼 곱게 빻은 메밀. 생김새는 밀가루와 같아 보이지만 성질은 전혀 다르다. 잘 뭉쳐지지 않고 식감도 떨어져 대부분 전분이나 밀가루를 섞어 쓰기 마련이라는데 아주 우유빛을 띠고 유백색을 띠고 아주 잘 갈렸습니다. 다소 투박하고 거친 맛이 있더라도 메밀 고유의 향을 살리기 위해 순도 100%를 유지하는 주인장. 그만큼 반죽하는 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 가루하고 물하고의 비율, 가수율, 그리고 반죽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밀가루 반죽 같은 경우는 오래 치대주면 찰기가 더 도는데 메밀 반죽은 그 적정한 반죽 시점을 지나서 더 치대게 되면 반죽이 삭게 됩니다. 이게 반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당한 찰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죽을 20분 이상 치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국수를 볶고 삶아낼 차례. 그런데 그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 이 육수가 아니고 면수예요, 면수. 면수가 뭘까요? 면 삶는 물. 이게 면을 많이 메밀을 많이 삶으면 이렇게 물색이 갈색으로 변해요. 메밀 향을 가득 품은 한 잔의 차처럼 고소한 맛을 내는 면수. 국수를 삶기 전에 먼저 팔팔 끓여둔다. 그런 다음 반죽된 덩어리를 기계에 넣고 면발을 뽑아 즉석에서 삶아내는 것인데 면발이 뽑히는 순간부터 삶아지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적당한 쫄깃함을 빚어낼 수 있다. 면발이 다 삶아진 후엔 바로 건져서 찬물에 헹구는 것이 기본. 메밀국수 가락의 찰기가 손에 착 감기는 듯하다. 이게 메밀면은 쫄깃한 맛으로 먹는 것보다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상당한 탄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면이 잘 된 상태라. 적당히 삶아진 메밀면.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았는데도 우두둑 끊어지는 느낌 없이 쫄깃 탱탱한데 후루룩 입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식감이 좋고 씹을수록 고소하다. 아주 맛있습니다. 메밀 막국수는 물과 비빔 메뉴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 특징.
참기름과 설탕, 김가루, 오이채, 깨소금을 기본 고명으로 올린다. 투박하지만 매끄러운 맛. 한 끼 식사의 주연급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순 메밀면과 찰떡 궁합을 이루는 삼삼한 동치미 국물도 빠뜨릴 수 없는 맛. 거칠고 껄끄러운 듯하지만 의외로 부드럽고 담백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장이 맛깔스러운 강원도 토종 별미다. 저는 이 메밀 막국수를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고객층이 물론 젊은 사람도 많이 오시지만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이 멀리서 이 지역이 아니라 타향에서 찾아오셔서 소문 듣고 찾아오셔서 드시러 오시는데 다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나가시면서 참 오랜만에 옛날에 어머니가 해줬던 그런 막국수 한번 먹어보고 나간다 이런 인사를 들을 때 뿌듯합니다. 백운산을 품은 원주의 작은 산촌 마을. 대하소설 토지의 박경리 선생이 마지막까지 머물던 동네이기도 하다. 문학적인 향기가 살아있는 이곳엔 향토 음식에도 이야기가 녹아있다. 마을에서 매년 단오 선왕제를 합니다, 저희가. 근데 선왕당에 모셔있는 선왕 할머니하고 선왕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티브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손님들이 그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좀 입히는 그런 뜻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렇게 해서 좀 즐거움을 드리고자 그런 음식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을 모셔둔 장소를 뜻하는 선왕당. 이곳 매지리 산촌 마을에서는 선왕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함께 모셔놓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바로 이분들을 색다르게 기억하고자 만든 것이 원주의 절기밥상. 선왕 할머니 할아버지 보쌈이다. 사진보다 귀여운 면모가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만드는 과정도 흥미진진하다. 당근을 썰어 하나의 미술 작품을 만들듯 정성을 다하는 요리장. 선왕 할머니 입술 만들고 있습니다. 할머니 보쌈에 할머니 얼굴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당근으로다가 할머니 입술을 이렇게 만드는 중이에요. 당근을 적당한 크기와 두께로 썰어 가운데를 뚫어 입술 모양을 만든 다음 마늘과 검은 콩을 사용해 눈을 붙인다. 그 다음 고추를 반으로 잘라 씨를 빼고 코를 세워주는데 삐뚤빼뚤 어린아이의 놀이 같지만 한 끼 식사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담아내는 것이다. 얼굴뼈대가 갖춰지면 미리 묻혀둔 나물과 묵은지를 이용해 얼굴의 형태를 채우고 마르지 않도록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준다. 머리카락은 적당한 길이의 부추로 한다. 할머니 보쌈을 만들어두면 어떨까 하고 의논한 그때 했는데 많이들 좋아하시고 오셔서 잡수는 분들이 블로그에 올린다고 사진들을 많이 찍어 가셔요. 참 재밌어 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고기를 올릴 건데 쪽두리를 상징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머니 얼굴에 쪽두리를 이렇게 쓴 할머니, 선왕 할머니 보쌈이 이것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메인 요리인 삶은 돼지고기를 올려주면 선왕 할머니 보쌈이 완성된다. 이거는 이제 전지, 앞다리 부분이고요.
이쪽은 이제 삼겹살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보쌈을 만들고 있어요. 머리에 족두리를 올리듯 두툼하게 쌓아두는 보쌈. 맛은 물론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번엔 선왕 할아버지 요리를 선보일 시간. 할머니는 돼지고기로 만들고요. 할아버지는 소고기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 한우 고기에다가 우리 여기 회촌마을에서 작년에 장담근 된장, 토장 가지고 토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할머니 요리가 묵은지와 보쌈의 어울림을 담아내는 것이었다면 할아버지는 소고기와 된장의 궁합을 살리는 음식. 이렇게 해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이야기 밥상이 차려졌다. 이거는 이제 부부상이라 해가지고요. 할아버지는 양이고 할머니는 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할아버지를 잡수고 남자분들은 할머니를 잡수셔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궁합이 참 좋답니다. 음식의 궁합까지 고려해서 차려낸 원주의 선왕 할머니 할아버지 보쌈. 회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기본으로 절기에 꼭 맞게 차려낸 유기농 밥상이기도 하다. 깊은 산자락에서 흙과 함께 살아온 문화를 밥상 하나로 차려낸 주인장. 오랜 세월 쌓아온 노하우로 원주의 특별한 밥상을 탄생시켰다. 이 쪽두리를 상징을 해서 할머니가 쪽진 모습을 여기 쪽두리 쓰는 모습입니다. 선왕당에만 모셔두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더해져 밥상은 더욱 재미있어진다. 그렇다고 겉모습만 화려하다 생각하면 오산. 맛은 더욱 최고다. 처음에 음식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좀 처음에 먹기 미안할 정도로 예뻤던 것 같아요. 김치도 되게 오래 잘 익힌 것 같고 고기도 되게 완전 부드럽고 그래서 막 김치랑 싸서 먹을 때 정말 씹히는 느낌도 괜찮고 맛도 정말 좋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강원도 원주 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름 추어탕. 치악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힘이 넘치는 미꾸라지로 서민들의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온 이 지역 최고의 향토 음식이다. 여기에 강원도를 대표하지만 원주에서 그 진미를 더하는 100% 메밀 막국수와 원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담아 건강하게 차려낸 선왕 밥상까지. 화려하진 않아도 정과 세월이 묻어나는 강원도 원주의 음식들. 우리네 삶의 모습이 담겨 있어 더욱 의미 있는 맛이다. 혼자 그때 사람도 안 두고 혼자 장사할 때 앞치마에 돈이 뿌듯하게 있을 때 그때 애들은 어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제일 그 시절이 또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은 한 번 장사해도 돈 구경을 못 하잖아. 그때는 현금 옛날에 돈은 뭐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이런 게 주머니가 뽕뽕해 뭐 그 돈 만지는 재미를 피곤해도 모르고 장사를 했다.